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대사 휴정의 수제자로 승병을 이끌고 신암버풍사 걸기에 참여해 평양성 전투와 노원평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승병의 2대 지도자 사명대사 유정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명대사는 중종 39년 1544년에 밀양시 무안면 보라리에서 아버지 임수성과 어머니 달성서씨 사이에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풍천이고 속명은 이문규입니다. 7세에 조부에게 사략을 배우고 13세에 당대의 문장가 황여원에게 맹자를 배웠지만 14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김천 직지사에 들어가 신묵스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하였습니다. 조정엔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섭정하면서 도우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승과도 부활시켰습니다. 서산대사는 승과 일기로 장원급제했고 사명대사는 18세인 명종 16년 1561년에 역시 승과 사기로 장원급제했습니다. 문정왕후 시절 휴정과 유정, 그리고 영규, 처형 등 많은 유능한 승려들이 배출되었지만 문정왕후가 죽고 보우선사가 제주도로 귀양가 제주 목사에게 암살되면서 불교는 다시 퇴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유정은 선조 8년 1575년 32세 나이로 봉은사 주지에 추대되었으나 사양하고 묘양산에 들어가 서산대사 휴정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정은 금강산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내고 명산대첩으로 유람하다가 오대산에 머물 때 기축옥사에 죄 없이 걸려들어 옥고를 치렀으나 곧 무죄 석방되고 다시 금강산 유점사로 응거했습니다. 선조 25년 1592년 49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천여 의병을 모집하고 순암 버풍사로 가서 휴정의 휘하에서 의승도 대장이 되었습니다. 채찰사 류성룡을 따라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평양성과 개성을 탈환했지만 명장 이여송은 왜군을 추격하다 벽제관에서 대패하고 퇴각합니다. 그러나 유정을 따르던 일천여 승병은 수락산 노원평에서 후퇴하던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며 유정은 그 공로로 당상관에 올랐고 행주산성에서는 내묵당 처형을 따르는 승병 700여 명이 도원수 권율의 선봉장이 되어 대첩을 이루어 처형은 절충장군의 휘호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왜군도 승기를 잃고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1593년 6월부터 1597년 2월까지 4년간은 전투 없는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심유경과 외장 고니시우키나가 사이에는 조선이 배제된 채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조선은 회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조정의 요청으로 유정은 자신의 이력을 감추기 위해 송운이란 호를 사용하며 1594년 불교 신자인 외장 가토오 기요마사가 주둔하고 있는 울산 서생포로 찾아갑니다. 이때 유정이 가토 기요마사와 나눈 문답이 허균이 지은 석장비문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정에게 가토오가 조선인이 보배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묻자 사명당은 조선에는 보배가 없고 보배는 일본에 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가토오가 의아하게 여겨 그 보배가 무엇인지 묻자 사명당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하오 하고 답했습니다. 적장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사명당의 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토오 기요마사도 놀라 오히려 찬탄을 아끼지 않았고 고니시우키나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토오는 심유경과 고니시우키나가와 사이에 진행되던 비밀회담의 7개항 합의 내용을 유정에게 귀띔해주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오가던 회담에는 조선의 팔도중 사도를 분할하여 일본에 할양한다는 그야말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기상천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회담 내용을 알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심유경과 고니씨의 회담 역시 성공시키려는 급급함에 속임수를 써서 각각 자국의 왕을 속이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1597년 정유재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정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 마기를 따라 울산 애성을 쳐들어갔으며 이듬해 순천 애성에 이르러 공을 세워 가선동 지중추부사에 올랐습니다. 임진 정유양난이 끝나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일 전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대마도주 종이지는 조선과 왕래가 끊기고 무역 거래가 없어지자 1599년 조선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서신을 전하며 화친을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외국이 다시 침범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명당을 사신으로 대마도에 보냅니다. 1604년 사명당은 대마도에서 3개월 머물다가 조정의 통보함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사명당의 행방이 묘연해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외국에 건너간 사명당은 도요토미가 없는 외국도 조선과 화친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순조롭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조선인 3,500명을 송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당의 외교술은 조정의 어느 대신보다도 훌륭한 멋진 외교였습니다. 조선시대 승려들은 숭유옥 불정책으로 노비와 같은 천한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국난을 당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전란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평양성을 탈환한 서산대사 휴정이 그랬고, 노원평 전투에서 쾌거를 이룬 사명대사 유정이 그랬으며, 행주산성에서 권율장군을 도와 최전방에서 적을 물리친 내묵당 처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원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기어당 영규대사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순신 장군 휘하에도 800명의 승병이 있어 외적을 물리치는데 지대한 공적을 세웠으나 승병들의 공로는 직계 후손이 끊기고 유교를 신봉하는 사가들이 승병들의 공로를 대수롭지 않은 공으로 여겨 부각되지 못하고 실록에도 누락된 기록이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10년간의 호국 활동 후 선조의 부음을 듣고 한양으로 달려가 문상한 후 광해군이 유정에게 국토 서쪽을 지키게 했으나 병으로 응하지 못하고 가야산에 들어가 입적했습니다. 사명당에게 약을 지어 보내는 등 병세를 걱정하던 광해군은 입적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숭유옥 불시대 왕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받았던 승려도 없었습니다. 유정의 행적은 해인사의 홍제존자비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해인사의 홍제존자비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비문을 썼으며, 유정은 서산대사와 처형과 함께 밀양의 표충사와 묘양산의 수충사에도 배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과 의승장의 활동 상황을 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광군의 행태는 어떠했는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부터 차근차근 인물 중심의 광군의 활동 상황을 조명해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